네, 안녕하세요. 순위 정해주는 남자 순정남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빠른 차에 대한 순위인데요. 난 자동차엔 관심 있지만 빠른 차는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 같던데, 사실 자동차 회사라면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 난 빠른 차는 절대 안 만들어요, 이런 자동차 회사 뭐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동차에서 빠르다를 빼놓고서 자동차 회사의 기술력을 얘기한다거나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얘기한다거나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메이커든 빠른 차를 하나쯤 헤일로카라고 해서 만들어 놓기 마련입니다. 차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슈투가르트의 양쪽이 서로 다른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쪽은 벤츠고 한쪽은 다임러였죠. 고틀립 다임러가 만들었던 자동차는 그때 당시 라이트바겐이라고 하는 차였습니다. 이륜차, 이렇게 오토바이 같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틀립 다임러가 작업하던 작업실의 문이 작았어. 차가 통과할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륜차를 만들었는데, 그 이륜차의 속도가 시속 12km.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칼벤츠가 처음 자동차를 내놨을 때 3륜차로 내놨습니다. 마차같이 생긴 차,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페이턴트 바겐이라고 돼 있죠. 이 차의 속도는 16km였어요. 이거 조금 더 빨라지면서 출력도 조금 더 세고 사람도 2명이 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칼벤츠의 차는 조금 더 늦게 나왔지만 지금 가장 최초의 자동차다라고 인정받는 자동차가 된 거죠. 다임러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때 당시 12km, 16km 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차도 빠른 건 그 정도 속도로 달렸거든. 이 정도면은 그런 데로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불편한 걸 뭐하러 타?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걸 굳이 저기까지 한 100km 가서 거기서 기름을 넣어야 돼? 그걸 또 충전하러 거기 서갖고 충전을 또 한참을 해? 야, 그건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 말은 지금 내가 염을 먹이고 알아서 가다 보면 중간에 풀 있잖아. 말이 거기서 풀 뜯어먹고 그러면 또 가면 돼. 그걸 뭐하러 굳이 그걸 기름을 넣고 충전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요즘 전기차 보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때 당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동차 저거 쓸데없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마차는 생각해보세요. 마차는 갑자기 말이 막 헬스하고 막 운동 막 해서, 그래서 말이 갑자기 2배로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을까? 그건 안 됐겠죠. 그런데 반면에 가솔린은 인간의 기술력의 발전에 맞추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독일에서는 마차랑 비슷하고 마차랑 비슷한 속도로 달리면 되지, 그거보다 빠른 게 뭐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죠. 근데 반면에 이 멋을 중시하고 자랑하는 거, 뽐내는 거 좋아하는 이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새로운 물건을 너도 나도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 차가 조금 더 빨라 이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경주는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합니다. 이런 것들을 했던 자동차 레이스 1894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파리 르왕 레이스라고 하는 레이스입니다. 이 레이스 이름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여기에 있는 브랜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 이미 푸조가 있었어. 그리고 파나르도 있었습니다. 드 디옹 부통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이건 아시다시피 증기 자동차였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샤를 장토라고 하는 전기차도 있었습니다. 이 세계 최초의 레이스에는 가솔린차, 전기차, 증기 자동차 이런 차들이 한데 모여서 경쟁을 하는 그런 아주 희한한 레이스였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가장 빠른 차는 뭐였을까?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가 시속 30km를 냈어요. 그때 당시 레이스 코스의 길이가 126km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배터리는 뭐 충전을 해봤자 얼마나 갔겠어? 50km마다 충전을 해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전기차로는 도저히 완주가 불가능했던 거죠. 1등으로 들어간 차는 뭐였을까? 가솔린 차였을까? 아닙니다. 증기자동차 드디옹 부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옹 부통은 혼자서 운전을 할 수가 없고 옆에 반드시 조수가 있어야 됐어요. 조수가 레이스를 도와줘야 되고 계속 불도 태워야 되고 뭐 등등등을 해야 돼서 이게 혼자서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어야지 이게 레이스지, 부조종자가 있으면 그건 무슨 레이스냐 이러면서 우승으로 인정되지 못했죠. 그때 당시 1등한 차는 시속 19km로 달리던 푸조, 그리고 파나르가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스에서 우승한 덕분에 푸조가 지금까지 레이스에 그렇게까지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프랑스가 이런 식으로 레이스도 하고 자동차 브랜드들이 막 나오고 서로 경쟁하고 이러면서 유럽 최강의 메이커, 세계 최고의 메이커가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1901년에 프랑스 니스 살롱 니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니스에서 출발해서 살롱을 찍고 다시 니스로 돌아오는 경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메르세데스가 거기 처음 등장을 하고, 그때 당시 등장한 자동차 이름은 메르세데스 35HP라는 차인데, 이름 그대로
35마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들이 10km, 20km, 많아야 50km 달리는 차들이 있었는데, 근데 메르세데스 35HP는 무려 시속 80km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메르세데스가 유럽을 싹쓸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동차 영예를 얻게 되죠. BMW도 비슷합니다. 원래 오토바이 메이커였잖아요. 1930년대에 갑자기 회사를 전환합니다. 328 스포츠카를 내놔요. 이거로 밀레밀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레이스가 있습니다. 이 레이스를 싹쓸이해요. 그러면서 레이스카 메이커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60년대 이런 차를 내놓습니다. BMW 1500 이런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그때 당시 뉴 시리즈, 노이에 클래스 시리즈라고 해서 이 새로운 시리즈를 막 내놓게 됩니다. 그 요즘 들어도 노이에 클래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 차가 바로 그 60년대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로 전환한다 라는 얘기죠. 아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아우디 콰트로 차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이게 WRC에서 사륜구동 승용차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주면서 이걸로 1위 계속 돌파를 하는, 그리고 그때 미셸 무통 같은 레이서들도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모든 메이커들이 비슷해요. 여기에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이런 메이커들 보면 다 하나같이 같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자동차라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건 그 태생부터 속도 경쟁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브랜드들이 속도에서 우위를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인정받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외외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태생부터 자동차가 빠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자동차가 늦게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현대는 레이스 헤리티지를 갖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미 자동차는 다 성숙했고 이제는 팔리는 물량, 이제는 판매 대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던 시대에 현대는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메이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가 뒤늦게 자동차를 시작한 메이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현대는 세계 메이커들 중에서 몇 안 되는 레이스 헤리티지가 없는 메이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늦게 시작했지만 고마운 일이긴 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도 이 정도는 관심을 가져줘야 우리나라 메이커들이 단순히 이 무난한 차만 만드는 메이커가 아니라 세계인들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게 되겠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차 탑10 국산차, 수입차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빠른 차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내에도 부가티, 코닉세그, 파가니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특별한 차야. 정식 수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차, 정식으로 수입된 차만 놓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차를 살펴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서킷 랩타임을 보느냐 뭐 등등 있을 텐데, 시속 100km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차를 기준으로 탑10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산차 중에 가장 빠른 차 탑10 10위 현대 소나타 N9입니다. 와, 소나타 N9이 10위야? 우리나라 전체에서 10위? 와, 놀랍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6.2초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거 보면 런치 컨트롤을 사용 시 6.2초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소나타에 런치 컨트롤도 있어? 이제 현대가 뭔가 좀 각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라면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형 기준으로 더 빠른 겁니다. 2.5L 터보 가솔린 엔진 갖고 있고요. 8단 습식 DCT 변속기 갖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무려 290마력입니다. 야, 이게 패밀리 세단인데 290마력이면 야, 짜릿짜릿하겠죠? 지난번에 저희도 시승해봤는데 이게 가속 느낌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다면 전륜구동인데 출력이 강하니까 토크 스티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코너 도는데 괜찮나? 이래도 되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들 정도였습니다. 독특한 주행 감각이라는 걸 알고서 타신다면 아주 만족감이 높을 것 같아요. 전륜구동이 특히 토크 스티어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속 페달을 딱 밟았을 때 변속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엔진을 가로로 배치하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서 양쪽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핸들이 욱
돌아가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긴축도 이렇게 중간을 비워서 이 중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철봉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철봉이 가운데 비어있잖아요. 가운데 비어있는 그런 나 무슨 그런 느낌의 중공 파이프를 사용해서 그래서 양쪽의 무게를 어느 정도 맞추긴 합니다. 어느 정도 맞추는데 그래도 어쨌든 등장은 아니니까 길이 차이는 있어서 그래서 긴 쪽이 조금 늦게 따라오는 면이 있어요. 여튼 그런데도 이걸 뭐 풀악셀로 막 코너를 돌면서 막 이렇게 타진 않을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 아주 넉넉한 자동차로 느껴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자동차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판매량을 봤을 때 소나타가 총 27,700대 정도 팔렸는데 상당히 잘 팔리죠? 요즘 소나타 인기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국산차 9위에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N라인의 판매량은 119대.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 대비해서 0.4%? 진짜 좋은 차인데 아쉽네. 9위는 제네시스 GV80 3.5T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5.5초. 와 이렇게 빨라? 3.5L V6 트윈 터보 엔진을 달고 있고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합쳐서 최고 출력은 무려 380마력입니다. 저희가 시승해봤을 때도 상당히 부드럽고 넉넉한 출력을 갖고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가속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연비가 공인연비 7.7km/L. 야 7.7은 좀 너무하지 않나? 10은 좀 어렵다 쳐. 9 정도는 돼야지. 7.7 저희가 실제로 주행해보면 더 심각합니다. 7.7도 잘 나온 거야. 연비가 한 5, 6 이렇게 나옵니다. 와 이렇게 연비가 나쁜 차가 있나 싶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비는 곧 CO2 매출인데 CO2 매출량이 킬로미터당 223g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신차 CO2 배출량을 95g 이하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GV80 3.5T는 기준 대비했을 때 2.35배를 더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 이거 팔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 같고 GV80은 이번 세대를 끝으로 이제는 V6 엔진이 끝나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 진짜 끝물이네. 8위 현대 아반떼 N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5.3초. 아반떼 N이면 저는 뭐 1위나 언저리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위에 도대체 뭐가 더 있다는 거야? 아반떼 N이 8위밖에 안 됩니다. 2.0L 터보 가솔린 엔진 갖고 있고요. 8단 습식 DCT 변속기 갖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80마력. 이 정도면 훌륭한데 사실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만 봐서는 안 되죠. 코너링 성능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아마 서킷 랩타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동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차가 가볍고 날렵해요. 신형 아반떼에는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저희도 한 대 갖고 있었는데 이거 팔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거 너무 아쉬워요 이런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사야 되나? 7위는 제네시스 GV70 3.5T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5.1초. GV80하고 파워트레인이 같아요. 근데 차가 훨씬 작아. 그러니까 가속력이 더 뛰어나겠죠. 6위 제네시스 G80 3.5T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4.9초. 와 4초대에 들어오네. G80 이렇게 큰 차가 3.5L 트윈터보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잘 달린다고 합니다. 판매량도 대단합니다. 지금 제네시스 G80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판매량 10위에 올라서 있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차가 이렇게 소나타만큼 팔리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 5위는 제네시스 G70 3.3T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4.7초. 스팅어 나오고 제네시스 G70 나왔는데 누가 봐도 스팅어가 조금씩 장점이 많았어요. 일단 차도 더 커. 그리고 좀 더 죄송합니다. 개인 취향인 걸로. 아무튼 그때 당시 국산차 중에는 처음으로 제로백에 대해서 경쟁을 했죠. 스팅어가 4.9초라고 얘기하니까 제네시스 G70은 4.7초야 이러면서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스포츠 성능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7초면 사실 진짜 인정해줘야 된다.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 생각해보면 현대에서 가장 빠른 차라고 했던 게 그전에는 스쿠프 터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빨랐던 스포츠카, 스포츠 루킹카? 네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 10초 안쪽에 들어왔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기도 했고 와 차가 어떻게 그렇게 빨라요 이랬는데 근데 이제 G70에 들어와서는 이제 4초대 중반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기아 모든 내연차 중에서 가장 빠른 시속 100km까지의 가속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산차 중에 가장 빠른 차 4위 제네시스 GV70 일렉트리파이드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4.2초. 이 정도 돼야지. 전후륜에 모터를 하나씩 달아서 최고 출력 435마력을 내는 모델입니다. 당연히 전기차고요. 퍼포먼스 뛰어나고 실내 타보면 제네시스답게 가죽 감싸기를 잘해서 디자인도 예쁘고 럭셔리한 자동차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보면 올해의 판매량 보면 지금까지 300대 팔았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싼데 시작 가격이 7천만원 후반대입니다. 여기 옵션을 정말 최소한으로 붙여도 8천만원 중반대예요. 거기다 보조금 절반밖에 못 받죠. 보조금이 대략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 구매 가격이 8천만원이야. GV70을 8천만원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3위는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4초. 빠르네. 아시겠지만 GV60은 원래부터 전기차입니다. 전후륜에 모터를 하나씩 달아서 최고 출력 489마력을 냅니다. 대단하죠? 근데 GV60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GV60 마그마가 내년에 나온다고 해요. 저희가 구두드 페스티벌에 가서 직접 살펴보기도 했고 요건데요. 외관 대단하죠? 사운드 웅장하고 디자인도 훨씬 과격하고 리어 윙 그리고 광폭 타이어 정말 스포티한 튜닝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요렇게 나오진 않고 요것보다 더 멋지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사운드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차 밖에 있는데 차에서 막 뭐가 막 이러면서 막 차 사운드가 막 나고 달릴 때 그냥 난리가 납니다. 양카가 따로 없어요. 이런 소리가 나요. 국산차 중에 가장 빠른 차 2위 기아 EV6 GT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3.5초. 야, 국산차가 3초대가 가능한가요? 예전 같으면 슈퍼카들이나 3초대가 되는 거죠. 어디 국산차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해? 라고 했던 가속력. 지금 EV6 GT는 최고 출력 585마력입니다. 근데 약간 판매량은 좀 아쉽긴 했어요.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EV6 페이스리프트하고 비슷한 외관이라고 하는데 출력이 얼마나 높아지게 될지 요것보다 얼마나 더 바뀌게 될지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고요. 이거 현대하고 기아의 경쟁인데 현대를 능가하는 자동차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국산차 중에서 가장 빠른 차 대망의 1위는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 1위는 현대 아이오닉5N입니다. 와, 최고 출력 650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3.4초입니다. 대단한데? 에스턴 마틴 DB12 이렇게 생긴 차죠. 람보르기니 우루스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요 차들보다 더 빨라. 엄청난 얘기죠. 이거 생긴 것도 SUV잖아요. SUV가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그러면서 아이오닉5N 가격은 7,600만원. 이 정도면은 가성비 엄청난 거 아닙니까? 2024 모카 올해의 차도 바로 이 아이오닉5N이고요.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매체들이 아이오닉5N을 올해의 차로 선정했죠. 저희가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고차를 알아보니까 중고차는 왜 다 사고차야? 그리고 현대 셀렉션 살펴봤더니 셀렉션에 나오자마자 다 사라지고 줄을 10,000명 넘게 서 있다나? 그리고 2025년형이 금방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뀐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미국에서는 아이오닉5N이 품귀라서 오히려 거기 마크업 P라고 해서 P를 더 주고 사야 된대요. 그래서 매장에서 적어도 한 2만 달러는 더 줘야 된다고 합니다. 2만 달러 더 주면 1억이 넘는데?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 3천만 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싸네. 질러야 되나? 25년형 빨리 내주세요. 그리고 여기 순위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국산차 중에 가장 빠른 차라고 할 수 있는 차가 하나 있긴 합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울림 모터스 크레지 T24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2.9초. 이 차에 들어가는 엔진은 어떤 엔진이냐? 소나타 N9에 들어가는 그 엔진입니다. 소나타 N9은 6.2초인데 같은 엔진으로 2.9초. 현대는 뭘 한 거죠? 그 엔진이 2.9초 되는 엔진이었어? 뭔가 반중력 같은 것을 이용하거나 뭐 그러면 2.9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국산차는 그 정도고요. 수입차 가속력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는 정말 치열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브랜드들의 많은 자동차들 있잖아요. 아우디 RS7 이런 차 있죠. 페라리 로마 이런 차 있죠. 이런 차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3.4초거든요. 총알같이 빠른 아이오닉5N보다 더 빠른 자동차인데 이 차도 10등 안에 못 들어왔어. 심지어는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 아우디 RS e-tron GT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3.3초인데도 10위 안에 못 들었어요. 아니 그럼 순위권 안에 있는 차는 어떤 차인 거야?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동 10위 맥라렌 GT BMW M8 컴페티션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3.2초. 이렇게 빠른데 10위야? 맥라렌 GT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은 GT인데 GT가 뭐 이렇게 스포츠카처럼 생겼어? 라는 생각이 들죠. 맥라렌은 이 정도면 스포츠카 아니라는 거예요. 맥라렌 스포츠카는 720S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 생겨야 스포츠카고 요거는 편하게 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골프백도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GT카를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4.0L V8 트윈 터보 엔진
엔진을 탑재해서 최고 출력은 620마력입니다. 게다가 이 차는 후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 대비해서 접지력이 훨씬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도 3.2초. 대단하죠. 가격은 2억 9,700만원입니다. BMW M8은 V8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고요. 최고 출력은 625마력. 가격은 2억 3,800만원입니다. 차는 참 좋은데 2억 3,800. 9위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1초예요. 전후륜에 모터를 하나씩 달아서 최고 출력이 460마력입니다. 아니 460마력인데 이렇게 빨라. 게다가 정말 놀라운 점은 가격이 6,939만원이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맥라렌 GT나 BMW M8 같은 경우는 가격이 거의 2억 3억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모델 3 퍼포먼스 더 빠른데 가격은 4분의 1이야. 예전 같으면 이런 가속력은 정말 최고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죠. 일반인들은 가속력을 경험해 볼 수가 없어. 그거 뭐 어디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탈 때나 그런 가속력을 조금 느껴보고 막 와 이러는 거지. 지금 그런 가속력을 일상적으로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롤러코스터를 그냥 데일리로 사는 거야. 놀랍죠. 기존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런 가속력을 내면 대충 가격이 2억 3억입니다. 게다가 기름도 반드시 고급류 넣어야 되죠. 그리고 연비는 정말 나빠요. 엔진오일 교체할 때 대충 한 100만원씩 듭니다. 클러치 나가요 뭐가 나가요 해서 메인터넌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슈퍼카는 그냥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그런 물건에 가까웠죠. 근데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굉장히 공평해졌습니다. 반의 반 가격에 비슷한 가속력, 그리고 고급 전기 넣을래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저렴한 완속 충전하면 되고 메인터넌스 자체가 거의 없고 유지하기도 너무 편리하고, 이런 것들도 전기차 시대가 만들어내는 평등한 세상,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자, 8위는 포르쉐 911 카레라 GTS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3초. 요거 오해하실 분들 계시겠네요. 포르쉐 911 카레라 GTS 요렇게 생긴 차인 줄 아셨죠? 그거 아니고 요렇게 생긴 차입니다. 요번에 바뀌었어요. 주문을 받기 시작해서 아직 판매 개시는 안 했습니다. 주문만 받고 있어. 911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포르쉐는 이걸 가리켜서 T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터보차저가 전동화됐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터보차저는 배기가스를 다시 돌려서 그거 가지고 흡기를 밀어 넣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터보렉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터보렉을 막기 위해서 트윈 터보를 만들기도 했죠. 근데 이게 전동화가 되면서 이제는 터보렉이 전혀 없어지고 내가 가속 페달 밟을 것 같으면 조금 더 미리 넣어, 이런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터보차저만 전동화시킨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를 위한 모터도 있습니다. 이 PDK와 엔진 사이에 54마력짜리 전기 모터를 장착을 해요. 그래서 엔진 구동을 더 도와주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튬이온 배터리는 1.9kWh,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어쨌든 하이브리드로서 제대로 작동되는 자동차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이 차가 하이브리드지만 전기 모터만을 가지고서 차를 가속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무조건 도와주기만 하는, 무조건 엔진을 통해서만 가속되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합산 출력이 541마력입니다. 편집장님 911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911이 꼭 하이브리드여야 되나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시동이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시동이 돌리는 게 없어졌어. 버튼식이야. 버튼식이면 그게 911인가? 타이칸이지. 그리고 계기판도 보세요. 계기판도 여기 이렇게 전체 그래픽이면 이게 911인가? 타이칸이지. 911은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이게 바늘로 딱 있어야죠. 물론 가격이 2억 2,980만.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까브리올레 아직 안 나왔네. 까브리올레로 사야지. 뚜껑 안 열리면 그게 911인가? 7위는 페라리 296 GTB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2.9초. 296 GTB 페라리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초대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출시 행사 때 이렇게 보고 온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정말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는데 디노 이후로 처음으로 나온 페라리 V6 엔진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기 모터, 배터리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꽂아서 충전한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처럼 회생제동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연비와 성능을 둘 다 잡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라리가 무슨 V6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F1 6기통인데 뭘 V6 할 수도 있지. 엔진은 663마력, 전기 모터는 167마력이 더해져서 최고 출력은 무려 830마력입니다. 게다가 후륜구동 온리. 그러니까 뒤쪽으로 830마력을 집어넣게 되면 이거 직진을 어떻게 하지? 직진이 되나? 배터리는 SK온의 7.5kWh SF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SF 슈퍼패스트인가? 가격은 4억 원부터.
6위는 맥라렌 750S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2.8초. 맥라렌의 마지막 순수 내연기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맥라렌이 전부 하이브리드, 전부 전기차만 만들 예정이기 때문이죠. V8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해서 최고 출력은 750마력을 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역시 무게. 공차 중량이 1277kg에 불과한데요. 이거 아반떼보다도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던 차들보다 출력은 조금 낮은 건데 무게가 워낙 가벼우니까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오히려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가 무거우면서 더 출력이 센 차가 더 유리할까? 아니면 출력은 좀 낮고 가벼운 차가 더 유리할까? 가볍고 출력이 낮은 차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직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너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운 게 무조건 유리해요. 맥라렌 750S 한번 타보고 싶은데 국내에 나왔다는 얘긴 들었는데 아직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자, 5위는 포르쉐 911 터보 S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2.7초. 오? 아니 어떻게 2.7초? 이번에 나온 그 신형이 아니고 요 전 911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안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 그런데 구형인데도 신형을 능가하죠. 터보 S는 911 끝판왕이니까 그럴 수 있죠. 3.7L 트윈 터보 엔진에 PDK 번속기 합쳐서 최고 출력은 650마력입니다. 지금 포르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포르쉐 터보 탄생 50주년 이러면서 911 터보 50이라는 차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터보가 50살, 74년생이네요. 뭔가 익숙하기도 하고. 911 터보는 기념비적인 차긴 하죠. 911 터보가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망한다, 이제 내연기관차 어떻게 타냐,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갑자기 퍼포먼스가 엄청난 차를 가지고서 파리 모터쇼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 시대에 이런 차를 내놓는다고? 포르쉐는 약간 그렇게 반골 기질이 있던 메이커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위해서 뭐든 희생한다 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먹혀서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때 나왔던 터보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930이라고 하는 차인데 요거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위도우 메이커라고 해서 과부제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왜냐면 퍼포먼스가 너무 센데 후륜 구동이고 뒤쪽에 엔진이 있으니까 앞이 봉봉 떠요. 그리고 터보 차저가 처음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때 당시 극악의 터보렉을 얘기하기도 했죠.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 왜 이렇게 안 나가? 왜 이렇게 안 나가?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우악 하고 차가 튀어나가는 그런 거. 코너에서 막 엑셀링 잘못하면은 이렇게 차가 휙 돌아버리고 막 어디다 갖다 맞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내놓는다는 이 터보 50이라는 건 그때 당시 930의 디자인 요소들, 체크 시트 그리고 엠블럼 뭐 이런 것들을 다 930 시절처럼 만들어서 1974대 한정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1974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4위는 테슬라 모델 X 플랜드입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2.6초. 지금까지 봤던 차들 형태는 다 스포츠카 형태였잖아요. 세단이거나. 근데 모델 X는 SUV입니다. SUV인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차 4위에 등극하게 됐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에 모터 하나, 뒤에 모터 2개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모터를 갖고 있고 최고 출력은 무려 1025마력입니다. 거기다가 뒷좌석에 가족들을 모두 태울 수 있는 패밀리카 6인승도 있고 7인승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윙이 이렇게 열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토파일럿, FSD도 있고요. 정말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한 차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를 열면서 완전히 자동차 산업을 뒤집어 놓기 전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가격은 1억 4천만 원부터. 이게 뭐 저렴하다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어지간한 자동차들이 4억인 영역에서 한 3분의 1의 가격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낸다. 가성비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3위는 이제부터 또 슈퍼카입니다.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 람보르기니 레보엘토네요. 둘이 똑같이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2.5초입니다. 아니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죠?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이 차는 그냥 내연기관차가 아니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그러니까 반쯤 전기차고 반쯤 내연기관차인 거예요. 페라리는 4기통 V8 트윈 터보 엔진을 갖고 있고요. 이걸로 780마력 내는데 여기에 전기 모터가 3개가 들어갑니다. 2개는 앞차축에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변속기하고 엔진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출력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개의 모터를 가지고 220마력을 더 냅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을 얻는 건 덤이고요. 모터만 220마력이야. 모터만 지금 소나타 N9만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SF90 스트라달레 최고 출력은 1000마력이 됩니다. 람보르기니 레보엘토를 보죠. 6.5L V12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모터를 또 3개 탑재했어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쓰는데 람보르기니는 하이 퍼포먼스 일렉트리파이드 비클이라고 해서 HPV라고 하는데 최고 출력이 1015마력. 1000마력을 넘는 건 이제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마력이 15마력 더 높은데 공차 중력
重량은 1880kg, 그러니까 75kg가량 더 무겁다. 그래서 두 차량 모두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동일하다. 가격을 놓고 보면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가 6억 5천만원부터 람보르기니 레벨토는 7억 8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SF90 사지. 자, 그리고 2위 다시 전기차입니다.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2.4초입니다. 아니, 포르쉐의 끝판왕이라고 하고 있던 911 터보 S보다 훨씬 빨라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원래 타이칸 터보 S는 포르쉐의 911 터보 S를 절대 넘지 않도록 약간 낮추는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어저께 타이칸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되면서 갑자기 이런 경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아니, 그거 나 모르겠고 하여간 전기차 시장에서 난 살아남아야 돼, 이런 느낌으로 봉인을 해제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배터리하고 출력이 월등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빠른 차가 됐죠. 타이칸 터보 S 최고 출력은 무려 952마력입니다. 출력도 더 올리고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0.4초 줄였어요. 그러면서 주행거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 번 충전에 주행 가는 거리가 기본형 배터리로 471km, 그리고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를 선택하면 5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시작 가격은 2억 4,740만원. 이 정도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까 911 터보 S보다 훨씬 싸네. 훨씬 빠른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속력이 빠른 차 1위는 두구두구두구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입니다. 와, 잠깐. 이거 욕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겠는데. 테슬라 미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뭐 테슬라는 뭐 뻥이다 뭐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참.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단지 2.1초입니다. 와, 2.1초. 대박이네요. 아니,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1.99초라면서요 하시던 분들도 계신데, 1.99초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아니고 시속 96km까지 가속시간입니다. 왜냐면 60마일까지 가속시간이거든. 우리는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제로 60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1.99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굉장히 이상적인 조건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2.1초다. 이것도 직접 해봐야 돼. 사실 해봐야 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거죠. 지금 10위부터 순위가 하나씩 오를 때마다 0.1초 이런 0.1초 간격이었거든요. 지금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는 0.3초로 성큼 올라가 버립니다. 월등히 빠르다는 얘기죠. 사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이게 공인 검증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사실이 아니라면 좀 민망하지. 사실이겠지.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는 당연히 모터가 3개 들어갑니다. 앞에 하나, 뒤에 2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업계 최초로 카본 슬리브 모터를 넣었다고 합니다. 카본 슬리브 모터는 뭐냐면 이렇게 가장자리를 카본으로 감싸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터가 무려 2만 rpm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모터가 팽창해서 로테이터와 스테이터의 이 간극이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닿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카본 슬리브로 감싸놓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델 S 플레드의 최고 출력은 1020마력입니다. 와, 지금 다른 자동차들도 1000마력 넘는 차들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전기 모터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정밀 제어가 가능하고 더 빠르게 주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가격도 놀랍습니다.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는 가격이 1억 2,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실내 공간도 넉넉하고 오토파일럿에 제로백 2.1초에 1억 2천만원. 저렴한 것 같은데 사야 되나? 예전에 독일 아우토반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은 사실 히틀러가 만들었죠. 그때 당시에 독일 아리아인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이 독일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는 걸 꼭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실제로 이 아우토반이라는 건 약간 계급과 차별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아우토반은 여러 차로 중에 1차로가 엄청나게 빠르고 나머지 차로는 느린 차로거든요. 1차로를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보면 시속 200km로 가고 있으면 뒤에서 하이빔을 받습니다. 왜 200km로 천천히 가는 거야? 이러면서 하이빔을 쏴요. 그럼 옆으로 피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1차로는 어지간한 자동차는 1차로를 못 들어갔습니다. 도로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고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이었지만 1차로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우토반의 1차로는 정말 비싼 차, 정말 고급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비용을 내지 않고도 1차로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폭스바겐 골프 GTI. 골프 GTI라는 자동차는 최고 속도가 200km를 넘어가게 되면서 그때 당시 독일 매체들은 골프 GTI가 나옴으로 해서 아우토반이 민주화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표현을 쓸만한 것이 아우토반이 그동안 소수의 점유물이었는데 이제는 아우토반의 주인이 일반 민중들이 됐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우토반이 되었다는 면에서 이 아우토반을 민주화시켰다 이런 표현을 썼죠. 물론 그 이후로 자동차 메이커들 모두 성능이 상향 평준되면서 이제 아우토반의 1차로 뭐 현대차로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그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가속력, 엄청난 제로백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 연굽이 많고 정말 부자들의 점유율, 정말 하이퍼카, 슈퍼카들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는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막연히 좋은 차가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차도 비싼 차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요. 반대로 최고급 스포츠카, 최고가 자동차들도 전기 모터를 적용하고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 강호들하고 1대1로 맞붙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 메이커들도 포르쉐를 위협하겠다고 출사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메이커들도 수입 메이커들 못지않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자동차를 내놨어요. 이제 전동화 바람은 거스를 수 없는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진통도 있겠지만 이런 진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 뒤처져서는 안 되겠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자동차를 공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